감옥에서 누가 돌아와? 다시 가면 안 돼. 네, 다시 해주죠. 네, 오늘은 조현준 모셨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옥에서 누가 돌아와? 안녕하세요, 조현준입니다. 아, 소개하는 게 끝인가요? 저는 서울대에서 생명과학이랑 경영 전공하고 있고 어찌저찌 섭외가 돼서 나오게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 현준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어디서 처음 만났죠?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스낵에서 저 대회 나갔을 때. 아이디어 톤 말씀하시는 네, 아이디어 거죠? 톤. 그때 같이 참가자였나요? 아니면 아니죠. 그때 그 운영진이었고 전 참가자였고. 그게 한 2년 전인가요? 그거 2025년 여름인데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사실 되게 제가 실망스럽다. 현준님을 처음 만난 거는 다른 기억인데 그러니까 아니 왜 회계원리라고 적어놓은 거지? 저는 회계원리 시간에 그 제 앞자리에 항상 앉으셨고 맞아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인사를 했어요. 제가 먼저 했을걸요? 네, 아마 왜냐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톤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수업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인사를 드리고자 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수업 저 드랍하셨잖아요. 네. 왜 드랍하셨죠? 그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때 또 이거 너무 얘기가 딴 길로 빠지는데 괜찮나? 아니, 괜찮아요. 제가 스누버디를 하잖아요. 스누버디가 뭔지 모르세요. 스누버디가 이제 외국인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동아리인데 거기서 이제 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음식을 막 팔고 하는 거에서 팀장을 맡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거 하고 번아웃 왔어.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드랍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수업을 드랍했다. 음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통솔 그리고 음, 그 영어로 리더십이 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어 그때. 그때 추러스가 폭발해가지고 기름이 튀어서 2도 화상을 입은 친구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현주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는 되게 예측 불허하십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말하기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힘든 남자라고 키워드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초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구글 우리나라에 10명, 몇 명이죠? 4명 같습니다. 4명. 이 5천만 인구 중에 딱 4명 있는 한국 구글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체 왜 뽑히셨다고 무슨 활동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스튜던트 앰버서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건 이제 재미나게 홍보를 위해서 한 300명 정도를 뽑았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구글 행사에 갈 사람을 뽑는 게 그게 4명이었던 거고 제가 거기에 델리게이트로 뽑혔던 거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구글을 좀 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한 어떤 학생 장치였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하셨죠? 저는 구글 부사장인 로비 스테인을 인터뷰했고 그분의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되게 많은 기능 예를 들어서 뭐였더라 탐색 탭 같은 거를 다 만드신 분이었고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네네네. 있는 밑에 한 네. 두 번째 탭에 있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서치를 담당하시는데 지금은 아무튼 그분과도 인터뷰 나누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사실 구글 부사장을 만난다. 이 죽을 때까지 전 못할 경험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지. 경험인데 어, 어떻게 그분을 만났으며 네. 그 과정 혹은 만나서 뭔 얘기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4명 안에 들 때 먼저 그걸 했어요. 너의 마케팅 계획을 보여줘라. 왜냐면 이게 소셜 바이럴 플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 나는 그러면 가장 어그로가 끌리게 구글 사장을 만나고 오겠다 라고 계획을 내서 그걸 좀 아이디어 피칭을 했고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거거든요. 약간 대학생이면 이런 예측 불허함이 있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진 심사위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그래도 좀 뽑아주셨다. 만약에 좀 그 심사를 하셨던 분이 약간 좀 컨서버티브 하거나 좀 그런 분이었으면 전 안 뽑혔겠죠. 핏이 별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보수적이지 않아도 네. 구글 사장을 만나겠다. 그냥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믿잖아요. 그쵸. 포트폴리오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이제 그 바이럴 플랜을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래서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그래서 약간 그 30일 안에 1조 창업가들을 모으겠다라는 그 워크모어 있죠. 압니다. 워크모어를 벤치마킹을 딱 해가지고 그때가 딱 그 워크모어가 떴던 시기였어. 그래서 그걸 딱 벤치마킹해서 이때는 이걸 하고 이때는 이걸 하고 해서 만나보겠다라는 걸 계획을 딱 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못 만났지. 사장은 아니. 근데 그 사장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부사장은 그래도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본사 마케팅 담당자분한테 메일을 보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 4명하고 이제 글로벌로는 75명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이럴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런 최종적으로 많은 바이럴 성과를 낸 팀에게 실제로 어떤 구글 사장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플랜을 좀 제안을 그쪽에 드렸고, 그래서 사실 그 분을 만나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다른 그 엑스큐티브 분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저랑 다른 한국인 학생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셨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네. 그 인터뷰 사장을 만나겠다도 현주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네. 그 75명 있다 그랬나요? 그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네, 네. 75명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네.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난 거 그럼 현주님이네요? 근데 또 VP가 많아요. 이게 부문별로 VP가 있어. 아. 구글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서치 VP가 있고 또 이제 뭐 제미나이 VP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떤 부분? 저는 서치를 만났죠. 그분을 만나고자 했었어요? 아니면은 VP 중에서 랜덤으로 배치돼? 그거는 랜덤으로 배정을 해주셨어요. 오. 만나서 어땠어요? 저는 그냥 얘기도 못 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대본을 써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비난하더라고요. 오, 왜요? 대본 보고 왔다고. 아, 현장에서도 대본을 보고 하셨나요? 대본을 완전히 보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스크립트를 좀 깔아두고 살짝 보면서.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에브리타임에서 좀 이런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제가 이걸 만나는데 맞다.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 남겨달라라고 해서 좀 질문을 취합해 갔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럴 플랜의 일부였다 보니까 좀 그들이 원하는 질문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쪽 측면으로 많이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프로덕트에 대한 질문을 좀 하길 원했지. 그래서 나도 서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특이한 점인가,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서치가 뭐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좀 구성을 해서 갔고요. 또 그 인터뷰 시간이 많진 않았어. 한 10분 정도? 그래서 왜냐 그분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쵸. 사실 그 구글이 이 말단도 되게 바쁜 조직인데 올라갈수록 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막 15분 단위로 미팅이 있는 그런 너무나도 바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10분이라도 우리한테 시간을 내줬다는 게 정말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죠. 15분이면 한 질문 5개 해도 쪼들릴 것 저 3개 같은데. 했어요. 아, 3개 했어요? 네, 10분이었으니까 저.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질문?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질문은 많지. 왜냐면 그분이 약간 본인 스타트업 하고 그다음 매각한 다음에 그런 테크로 간 분이어서 사실 커리어에 대한 질문도 궁금했었는데 그런 건 사실 못했고, 근데 질문 많이 했던 거 그거 서치였는데 서치가 굉장히 놀랍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적용은 안 됐는데 이게 검색만 하면은 안티그래비티 아시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걔네가 이거 하면은 이걸 다 보여줘.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 뭔가 내가 과학적 이론을 검색창에 이렇게 쳐. 그러면은 그게 내가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만질 수 있는 UI로 바로 막 1초 만에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놀라워서 그럼 서치의 미래가 뭐냐? 이런 것도 질문하고 서치랑 그냥 AI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었죠. 대회비도 있었나요? 대회비까지는 제가 못 물어봐요. 근데 대회비는 나중에 좀 후일담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구글이 대학생한테 투자를 해서 미국에 보내준 그런 자리였어요. 진짜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는 좀 이제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1회차였어. 그러니까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다녀온 이후에 성과 분석회 같은 걸 하면서
구글 코리아 측에서 저희 CMO, 한국 CMO, 그러니까 치프 마케터랑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치프도 만났어요. 그때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식사를 했지 사실 회의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 한국 담당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좀 거기서는 대비가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지. 알겠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치프분들 만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거기서 해주셨던 말들이 훨씬 커리어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시간도 많이 1시간, 2시간 정도 우리한테 써주셨고 해서 그럼 그 네 명이서 같이 갔는데 그분들하고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그래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 합이 너무 좋았어. 다른 분들은 어떤 쪽에 있는 분이었어요? 한 명은 카이스트인데 거기는 좀 이제 컴공. 음, 그래서 그분의 캐릭터는 전공자. AI에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부산대셨고, 그분 마케터 쪽 지망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되게 좀 활발한 사람. 음, 그래서 분위기 띄워주는 분위기 메이커. 음. 그다음에 한 분은 아주대셨고, 그분도 약간 경영이랑 컴공이랑 비슷한 좀 그런 융합적인 학과를 다니셨고,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어. 학과 이름은. 음. 근데 그분도 마케터 쪽 지망? 그래서 그분은 좀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 그리고 난 좀 그 한국인이 인싸가 될 수 있게 했어. 아니, 사람들이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BTS 손흥민, 봉준호 감사드리고요. 아니, 내가 그 미국에 딱 도착했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팔로알토 쪽에 있는 우리 호텔에 내렸다. 근데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다 그 BTS R이랑 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야. 2명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바이아스가 누구냐? 너 최애가 누구냐? 난 정국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정도야? 그쵸. 이러고 나서 나가가지고 좀 동네를 둘러봐야겠다. 그리고 동네에 약간 서점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도 누가 알이랑 모자가 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스탠포드 쪽에서 콘서트 해가지고 그쪽에 다 모였어. BTS 팬들이 다 모였더라고. 아, 다 이미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분들이었구나. 팬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높고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좋아해. 그래서 그 덕분에 좀 인싸가 될 수 있었다. 거기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뭐 CMO도 만나고 거기가 아니더라 한국에서도 구글에 있는 임직원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구글의 뭐 문화 혹은 습관, 뭐 패턴 그런 게 좀 느껴진 게 있었어요. 열정이라든지. 존나 바쁩니다. 한국도. 한국도. 근데 사실 그 캘리포니아나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15분 미팅을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잡으면 그래도 15분까지는 안 잡고 30분 이렇게 잡잖아요. 한국도 좀 바쁘다고 느껴졌나요? 엄청 바빠 보이시던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담당해준 담당자분 그분이 한 3년 차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거의 제일 말단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바쁜 것도 아니다. 근데 그분도 막 주말에 엄청 막 카톡 오고 막 밤 11시에 카톡 오고 이런 경험이 많았거든. 근데 우리가 만났던 치프 마케터, 그 아시아 퍼시픽 마케터 분은 막 하루에 막 회의가 20개도 잡힌 적이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바빠지는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마케터 쪽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약간 좀 다른 직군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구글이 그런 자기 일에 패션이 넘치고 그런 사람들을 애초에 모으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구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힘들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너무 좋은 회사고 그게 너무 멋있었어. 나의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애사심. 애사심. 왜냐면 사실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왜냐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나를 혹사시키는 환경에서 계속 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쉽지 않은데 내 모티베이션을 가져가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탑 클래스 회사는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사람들만 모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상주입을 해가지고 라고 해야 되나? 모티베이션을 주고 이런 게
역시 구글은 다르다. 근데 그 부사장 만나기까지 사실 말은 쉽지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까 질문 3개밖에 못했다 했잖아. 그리고 하고 싶은 질문도 많았지만 못한 것도 많고. 맞아요. 만약에 이 영상에 좀 바이럴을 타서 구글 러비가? 부사장이 붙다면 그분에게 그때 이 질문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로비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일단 first of all, why didn't you connect it to my LinkedIn? I followed you. 아 링크드인을 안 받아줬어요? 아, 네. 그 인터뷰 자리에서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를 아, 했어요? 그때 안 했어. 그러니까 아. 이후에 이런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설록도 사갔는데 왜 안 해주신 거죠? 와 구글 부사장의 링크드인 1촌이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팔로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보기엔 VP라서 안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쵸. 너무 높은 직급이라서 중요하죠. 지금 커넥션이 그분도 500명 정도로 유지하고 그거 계시더라고요. 하나도 중요하죠. 아마도. 근데 내가 같이 갔던 그 카이스트 친구도 VP는 아니고 디벨로퍼 중에 한 명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은 받아주셨대. 그러니까 좀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나 같은 짜바리들 다 받아주면 어떻게 그쵸, 쉽지 않죠. 하겠니? 그래도 부사장을 인터뷰한다는 건 참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절대 못하죠.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고 사실 꿈 같기도 하고. 그 조현주님이 또 AKA 호두잖아요. 호두. 네. 호두라고 말해도 되나요? 호두 제이인가요? 아니면 호두 저 호두족. 호두조. 네. 호두조인데 그 닉네임의 의미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전 몰라요. 아까 말해줬는데 왜 모르는 척이야. 저는 항상 이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들을 네. 까먹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제 태명과 태몽이 호두고요. 할머니가 이제 호두 꿈을 꾸신 거죠. 근데 호두가 이제 그 남성의 그 보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태몽이었고요. 그게 제 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간 내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조현준이니까. 그리고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렇네. 희한준 막 이래. 너무 나도 짜증나고. 그래서 닉네임을 좀 짓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닉네임을 약간 그 헤리테지가 있는? 뭔가 나의 근원이나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걸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타고 올라가서 나의 태명이었던 호두를. 그럼 그 닉네임을 좀 대외적으로 많이 쓰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외국인들이 말고도. 저 호두라고 불러요 맨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호두 Let's go to Hongdae tonight. 아 스누버디나 이런 곳에서. 네. 그리고 그냥 제 친구들도 호두라고 많이 부르고. 사실 이분이 유튜브도 하시고 지금 멈춘 상태인가요? 멈췄죠. 아니 근데 그거는 하는 게 아니지 지금. 구독자가 저희의 한 30배 됩니다. 600명인데 저희 지금 구독자가 한 25명? 여기가 너무 적은 거죠. 25명 정도인데 힘내세요. 유튜브 채널 처음에 개설한 계기가 뭐예요? 전 PD가 꿈이에요. PD? 네. 그 스토리를 좀 말해줄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 방송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저희 아빠가 PD였어요. 혹시 제가 아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근데 그 옛날에 시대가 PD였고, 그러니까 엠넷 초창기 때 PD했었고, 음. 그 이후에는 방송업계에서 일하긴 했는데, PD 쪽은 안 했고. 근데 아무튼 간에 아버지가 방송업계에서 일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좀 흥미가 갔고, 그리고 기획하는 걸 워낙에 좋아했던 것 같고, 지금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새로운 걸 버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PD랑 좀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튜브도 막 찍어보고 싶었지. 그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와서는 영화 제작 동아리에도 들어갔었고, 예능 제작 동아리에도 있었고요. 근데 해보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직업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능 PD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PD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내가 상상했던 거를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팀플레이잖아요. 그쵸. 팀플레이면 내가 의견을 냈어도 내가 원했던 그림대로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좀 꼬불꼬불 휘어져서 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다르게 간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PD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품 기획인데 나는
자아 실현을 하고자 했던 거지. 뭔 소린지 알겠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 음. 근데 그걸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왜죠? 나만이 원하는 거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그게 뭔가 진짜 운이 좋아서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것과 대중이 원하는 것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대중의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판단했어요? 그게 약간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저 게 홍대병이에요. 그래 일부러 그걸 피해 가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대중이 홍대병이니까 네. 대중이 원하는 걸 피해 가면 피해 가서 그것만을 좋아하면 당연히 돈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취향이 좀 홍대병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걸 싫어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때 뭔가 모르겠어. 그게 언제부터 그걸 좀 느꼈어요? 전 중학생 때부터 홍대병이었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막 예술 영화 보고 그럼 홍대병 아니에요? 근데 요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홍대병이 대세가 되는 느낌이긴 해요. 일부러 독립영화 보러 다니고. 저 그래서 2년 전부터 홍대병 벗어났어요. 그때 전까지 홍대병이었고 그때 네. 을지로에 막 이상한 데 엄청 갔거든요. ACS라고 막 이상한 클럽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클럽을 태어나서 한 번 가봤나? 거기 진짜 이상해요.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제가 가장 이상했던 행사는 그 2023년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 했어. 무슨 행사냐면 디제잉 파티인데 그 DJ 분들이 다 여잔데 갸루 옷을 입고 근데 이제 프로레슬러야 그분들이. 그래서 링 위에서 디제잉을 해요. 그래서 싸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린 막 놀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되게 관심사가 여기저기 되게 흩뿌려져 있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저 ADHD 같아요. 그 영향이 조금 부모님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빠도 약간 ADHD 같고 형제자매가 좀 있나요? 저 외동이에요. 외동.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여러 개에 관심이 있는데 서울대 올라면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학을 막 어디를 확실하게 와야겠다라고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온 건데? 하다 보니까 왔다. 그래서 서울대 왔다. 네. 그럼 전공은 왜, 바이올로지 왜 했냐? 생명 그걸 왜 그러니까 했냐? PD를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굳이 문과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PD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신호 PD도 화학공학과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여러 PD들이 문과 출신인 PD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 가지 말고 그냥 이과 쪽을 가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게 생명과학이었어. 그래서 생명과학 보러 왔지. 약간 재능충. 전혀. 근데 노력도 했어요. 당연히 노력했겠죠. 당연히 했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영상이 되었든. 나는 내 유튜브에 있는 다큐. 제가 자료 화면 띄워드릴게요. 네. 유튜브 어떤 다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20살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일들을 좀 이제 다큐 형식으로 내놓은 거죠. 뭔가 그런 뽕 차는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계속, 지금도. 그래서 그게 사실 대중의 취향과 상업적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만의 그게 뭐 내 생각이 다큐를 만들고 싶은 거 같아, 나는. 뭐를 담고 싶어요? 다큐는 그냥 내 삶. 그리고 내 주변인의 삶. 조현준의 삶. 그리고 내 이상한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잔잔바리하고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저도 다큐 안 본다요. 그러니까 나도 수요 없는 공급을 하고 싶은 거야. 이상하지? 수요 없는 공급. 근데 그걸 공급하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공급하는 과정이 좋은 거죠. 그죠? 재밌잖아. 그러니까 다큐가 왜 기억에 남아요? 다큐요? 그냥 저는 꾸밈 없는 모습을 진실된 모습을 담아서 보여주고 싶어. 그걸 보여주는 목적은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뭘 느껴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담아내는 과정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과정도 재밌고 근데 사실 다큐라는 게 찍고 나서
내가 서사를 만들어서 편집하는 과정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완전한 리얼은 아니야 사실. 어떻게 그 만드는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 그 방향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재밌는 과정인 것 같다. 그럼 언제 그런 걸 좀 처음 시작했어요? 담아내는 과정. 그것을? 담아내는 과정? 그때 한 거죠. 그 영상 만들 때. 제가 갑자기 약간 기가 빨려가지고 네. 이야기가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 죄송해요. 제가 왔다리 잠시만요. 갔다리 전문가여가지고. 잠시만요. 저희 그 구글 준비하시면서 릴스를 또 열심히 찍으셨잖아요. 릴스 열심히 찍었어요. 진짜 모든 채널에 다 올리시고 릴스 공장장이었어요. 얼굴 다 까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글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그쵸.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집중할 힘이 없어.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던데? 왜냐면은 이게 제 목표는 그 어떤 글로벌 앰버서더들보다도 내 바이럴 성과가 높으면 좋겠다 였어.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획을 해서 찍었는데 내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난 솔직히 한 10만 정도는 바랬어 한 영상당.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좀 어떤 게 잘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획할 때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릴스 기획할 때? 구글 부사장 만나기 음, 라는 키워드가 팡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던데? 최고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만까지 본 것 같아요. 한 2만 정도. 2만 정도? 실제로 만났던 걸 찍었을 때 2만 정도 나왔어. 근데 그게 주위 친구들한테 먼저 노출이 돼서 저는 약간 한계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른 계정도 파봤어요. 신규 계정도 파봐서 똑같은 거 올려보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내 계정에 올리는 게 훨씬 성과가 좋던데? 이게 초기 반응을 해줘서 그런가 친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저장해주고 막 그런 애들이 많던데요? 그래가지고 와 고맙다 이런 걸 해주다니. 그러면 그거를 만들면서 좀 아 나는 인플루언서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안 맞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게 수치적으로 성과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직업이에요 인플루언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페이스가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게 잘생긴 사람이 먼저 뜨는 건 맞긴 한데 특이하게 생겨도 뜨고 제가 사실 특이하게 생겼다는. 아니 평범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옷도 좋아하시고 아 그쵸. 그럼 만약에 다시 그 릴스를 찍는다 하면은 네. 뭘 하나를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뭘 하나를 바꾸라고? 아 근데 나 거기서 더 잘할 자신 없어. 진짜 최선을 다하셨죠. 전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만져버렸다 괜찮아요. 마이크. 근데 일주일 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거 기획안만 3번 올렸어. 그거 구글 코리아 가서 3번을 회의했어요. PT를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서 컨펌을 해줘야 돼. 뭐 그리고 제 계획이 아시아 퍼시픽 그 치프한테까지 가서 승인을 어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30일 계획이었는데 미뤄져서 2주밖에 안 됐고 그 안에서 좀 흐름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짧아진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럼 오히려 그런 컴퍼 없이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을 수 있다 하면은 찍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찍고 싶은 인플루언서로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서? 응. 인플루언서 별로 안 하고 싶어졌어. 그렇구나. 어. 근데 많이 돈 벌잖아요. 인플루언서들.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너무 프리한 직업이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프리해서 누군가 나를 강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공간에 쳐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군대가 그래서 좋았던 듯? 오히려 마음 어, 편한 어. 게. 마음 편하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일과에서 일을 하면 되는 루틴이 있는 루틴이 삶. 있는 삶이 난 좋아요. 근데 나 혼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쵸, 쉽지 않죠. 어. 그래서 지금 연구실 인턴 그것도 삶이 좀 평온하다? 평온까지는 아닌데 즐거워요. 즐겁다. 그런데 마지막 커리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취업이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 PD의 꿈은 에이. 아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말하자면 그 대중에게 상품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별론 것 같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싶지 그들을 위해 상품을 기획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정적인 직장 갖고 어, 여가 시간에 내가 담고 싶은 어.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삶이 이상적인. 음. 그런 걸 지향하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언제 이제는 경험해봤어요? 뭐가요? 경험해봤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경험처럼 그러니까 음. 내 유튜브도 그러니까 해서 꾸려서 만들어보고 뭐 동아리에서 예능도 만들어보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뭐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뭐 그런 느낌의 활동도 해보면서 아 이거를 풀타임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난 군대가 좋았거든. 음. 군대의 그 루틴한 삶이 좋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 약간 안정적인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약간의 일탈이 섞여 있는 그런 맞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거군요. 좀 발랑 까진 서울대생의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어. 근데 또 안정감은 또 원하는. 맞죠. 근데 사실 그거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잖아요. 그럼 원동력이 되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간지. 간지? 약간 홍대병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남들과 다르고 싶은 욕구에서 오는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치프 분들이랑 밥을 한번 먹었을 때 그때 한국 치프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게 그분은 이제 마케터로서 커리어를 외국계 대기업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한 2020년 정도 전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프랑스계 회사였을걸? 근데 그때 백인들이 막 한국인한테 막 갑질 겁나 했대. 너네 한국인들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도 엄청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분 여자시거든. 근데 나는 뾰족구트를 신고 출근하는 멋있는 여자. 약간 이런 거를 하면서 버텼다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자존감이네요. 어떻게 그 보면. 간지가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거든. 간지라고. 이 키워드를 딱 간지라고 말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사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너의 그 일을 하려 하지 말고 과정 중심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성과를 무조건 그래서 인플루언서 할 때도 조금 힘들었던 그런 거 부분이 같아. 있구나. 나는 그래서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뤘다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거기서 오는 도파민? 사실 그래서 뭔가 이룬 후에는 그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게 좀 나의 문제점이긴 하지. 그러니까 한번 불타올랐다가 그게 식는 경향이 조금 세다. 그럼 최근에 그 불이 타오른 거는 구글이 그쵸. 최근이겠네요. 그때 지원서 거의 일주일 썼어요. 포트폴리오랑 해서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만져보고 했었죠. 그러면 구글 이후에 약간 불태우고 싶은 게 요즘 있어요? 지금은 딱히 없어. 그냥 연구실 루틴하게 나가는 거 재밌어요. 그럼 하루 주어진 루틴, 일을 하고. 하루 루틴이 보통 어떻게 되세요? 요새요? 요새 그냥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9시쯤 집에 나가서 출근해서 연구실에서 하수님 시키는 일 하고 그다음 6시쯤 퇴근해서 집에 와요. 그리고 좀 누워 있다가 좀 브레인 랏 좀 하고 백수네요. 뭐가 백수야 열심히 백수죠. 일하는데 전 백수가 아니에요? 왜요? 9 to 6 일하는데? 보통 무슨 일 해요? 랩인턴 하면. 저요? G 죽이고요. G 지방조직 따고요. 그다음에 뭐 단백질 정량하고 그거는 그럼 그 이후 커리어를 위해서 연결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치 아니면- 나는 바이오 쪽을 할 거니까. 그리고 졸업하려면 해야 돼. 아,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되는구나. 아, 약간 나하고 비슷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우리 MBTI 하나만 다르잖아. 아, MBTI 이제 안 말해요, 요즘. 그럼 MBTI 뭐 요즘- 하는데? 약간 저도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인턴이 무슨 거였냐면 그 2월부터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에 꽃다발을 팔았어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그거를 진짜 불태워가지고 아까 현주님이 말하신 그 구글 부사장 끝나고 난 그
뿌듯함을 음. 꽃다발로 느끼고 약간 식어갈 때쯤에 이제 전 군대를 가기까지 한 8개월이 남았으니까 이때 뭘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꽃다발 파는 것 같은 창업을 또 해볼까 도전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안 나와. 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아, 그럼 남들 하는 인턴이라도 한번 걸쳐 놓고 고민을 하면 마음이 편하겠다 그치. 라고 생각을 해서 인턴을 하는 건데 어. 그게 랩인턴 하시는 거하고 또 비슷한 거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방향성을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음. 저는 산업군은 정했는데 아직 직무를 뭐 어디를 할지는 사실 완전하게 콘크리트하게 정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연구직을 하려면 그걸 살려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나 또 학회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할 거면 이제 BD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요즘 약간 20대 대학생들이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봅시다. 밸런스 게임 재밌겠는데?